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7일 새롭게 시작하는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스톰 제임슨. 네, 정말 행복은 깊이 느끼면서 단순하게 또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오늘 아침에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비가 내렸는데 다행스럽게 아침 출근하는데 비가 개인 아침 맑은 하늘을 또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특히 또 아침에 제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날 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또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독방의 선배님께서 많은 행복 속에 행운을 선물해 주셨는데,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번 주에도 많은 행복 가운데 행운이 샘솟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잎 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고 네잎 크로바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놓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애청자들 분들만이라도 꼭 행복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가운데 행운을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아파트가 바닥 쳤나, 서울 상승폭 커졌다, 지방도 하락세 멈췄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 컨텐츠를 올렸더니 저의 애청자 정우님께서 고민정 국회의원께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종부세 폐지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 또 최고 의원이죠. 고민정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의아하면서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당장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종부세 폐지가 답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물론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먼저 이제 선행되고 이제 뭐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이제 뭐 후행되겠지만, 저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재산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액별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갖다 매기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지금 수도권 아파트 전세 지금 난이 좀 심각한데,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제도도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좀 드리면서, 일단은 뭐 이 고민정님께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두를 던졌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당장 뭐 어떻게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논의를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종부세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양상의 모습이고요. 특히 1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12억의 그 기준에 넘어서면 또 종부세를 갖다가 또 맞게 되는데, 나이가 어리신 분보다 좀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종부세를 갖다가 또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산세로 해서 종부세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야기,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부세 폐지가 빨리빨리 또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종부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 드리게 되면 실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수색 등산 뉴타운에 25평 아파트를 지난주에 배액 배상 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승민 대표님한테 지난주 토요일 날 전해 들으면서,
야, 제가 삼성에는 실제 제가 주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액증산뉴타운에 1천만 원, 그러니까 계약금 일부 1천만 원을 갖다가 넣는데 비액배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도 이제는 싸게 매도하지 않고요. 매도인도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매도를 갖다가 이제 마음을 먹었다가 철회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실제 팩트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야, 매도인도 1천만 원을 갖다 배액배상을 한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 받고 월요일에 정식 매도 계약하기도 했는데 취소할 경우에 위약금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고덕동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 고덕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 일부를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2천만 원을 받았으면 배액배상하게 되면 말 그대로 4천만 원을 갖다가 매수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인데 4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갖다 내가 배액배상 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보다 다음에 파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상승장, 그러니까 바닥은 뭐 제가 작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작년부터도 작년 초가 바닥이었고 작년 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단은 분위기상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였고 진짜 찐 바닥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였다. 그리고 올 뭐 3월, 4월 달에도 제가 계속해서 바닥은 지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뭐 제 말씀에 뭐 귀를 기울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리지 않지만 진짜 실제로 매도인들의 일단 방향이 바뀌었다. 매도인도 이제는 절대 싸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생각하신 분들은 최소 계약금 5%를 갖다가 계약금 일부라도 거시고 매도인들은 만약에 제 말씀이 조금 와닿지 않으면 계약금 일부를 조금만 받으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고민하셨다가 그때 뭐 배액배상 하든 아니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매수자는 지금 당장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 일부를 많이 넣으시고 매도자는 계약금 일부를 조금만 받으시라는 말씀을 오늘 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실제로 이승민 대표께 직접 A, B, C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해서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걸 찍어줬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1천만 원을 받아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상암 DMC가 지금 재창조 관련해가지고 또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인이 이제 안 판다고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근데 매수인이 이제 그 하소연을 이승민 대표한테 이제 하소연을 갖다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승민 대표가 계약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승민 대표도 계약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계약금 배액배상도 지금 일어날 판이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우면서 야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오늘 한경닷컴의 이송열 기자님의 집값 하락 주장했던 이강수 대표님께서 집 살 시기 오고 있다. 이성렬의 우주인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우연찮게 보셨거나 잘 보셔가지고 컨텐츠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주 6일 아침마다 8시 2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는 없는데 매물이 늘고 있고 집값이 당분간 하락한다. 내 집 마련 적기 도래했다. 기준을 세워서 행동할 때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하반기에 집을 살 시기가 적당한가요? 아니면 올 전반기가 더 적당할 것 같은가요? 이건 뭐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판단을 하시고요. 집값은 당분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집은 살 수는 없는데 매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적기가 됐다고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매수를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많은 분들이 이광수 대표님의 그런 의견에 뭐 예를 들어서
공감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 물론 올 하반기에 사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올 하반기에 사는 것보다 지금 제 방송 보고 6월, 늦어도 5월 말, 그러니까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30일 전, 7월 달까지라도 하반기 가기 전에 지금 매수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강수 대표님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출, 아파트 공급 부족,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 등 다양한 요인의 실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시장을 그래프로 보게 되면 출렁임이 잦아들고 있고 보합을 중심으로 등락폭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조만간 박스권 흐름을 끝내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폭락론 분들의 한문도 교수님이라든지 표영호님이라든지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강수 대표님도 정말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 이제 올 하반기에 집을 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의아하면서도, 이분께서 왜 이렇게 생각을 갖다 전환을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이강수 대표님도 이제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에 나온 매물을 살펴보면 처음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가가 나왔지만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결국 호가는 점점 내려가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하반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를 했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매도인이 싸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물건을 내놓으신 매도인 분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4월 10일 총선에만 해도 팔아달라고 진짜 전화가 정말 많이 왔는데, 지금은 팔아달라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가격을 높이겠다, 차라리 올 가을에 팔겠다, 내년에 팔겠다라고 해서 매도를 갖다가 매도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강수 대표님 말씀처럼 올 하반기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최소 3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강수 대표님 말씀대로 올 하반기에 매수하셔도 되지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당장 움직이실 것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수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는 행위다. 많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책을 읽고 관심단지에 임장을 다니면서 큰 노력을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결국 집을 사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강수 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사는 행위를 왜 바닥에서 살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께 50% 더 떨어지면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저에게도 언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언제 지금 사야 될 것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갖다가 정말 쪽집게처럼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행위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계라든지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매도 물건이 많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싼 게 아니라 그 지역,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물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물건을 어떤 사람이 또 사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다르게 또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지만, 사는 행위를 갖다가 바닥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유튜브를 또 많이 보고 또 책을 많이 읽었더라도 그 사는 행위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집을 한 10번 이상 사봤던 분들은 지금이 살 타이밍이고 지금이 매도할 타이밍이라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조금 나옵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끄럽지만 제가 사는 타이밍은 제가 좀 잘 잡지만 매도 타이밍은 잘 못 잡아요. 왜냐면 그렇게 매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쉽다. 왜? 내가 지금 샀을 때 앞으로 2년, 5년, 10년 후에 지금 샀던 금액보다 가격적으로 내려갈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2024년도에
5월 27일 날 내가 생각했던 그 아파트를 지금 샀어요. 앞으로 2년, 5년 있다가 그 금액보다는 수도권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5년 후를, 2년 후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얘를 지금 샀는데 1개월, 2개월, 6개월, 이 금액은 저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2년이나 5년 있다가 보게 되면 지금 샀던 금액보다 오르면 올랐고 떨어질 일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제 경험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 이 산은행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내가 사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정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뉴스원의 조용훈 기자님의 지금 전세 없어요. 서울 전세 수급 경고 등 올해 입주 물량 정말 급감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23,000 가구가 입주 예정이고요. 내년이 24,000 가구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입주 물량이에요. 지금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중공이 13,350세대 정도가 지금 11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입주가 없어요. 그리고 고양시도 올해 원당용 롯데캐슬 8월에 입주하는 거 빼고는 입주가 없고 또 내년 내후년 되면 고양시는 더더욱 입주가 많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서울에 입주 아파트 전세 물량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의 올 하반기에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매수세가 확 불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차라리 올 하반기에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미 분위기는 지금 3월달, 4월달 분위기하고 지금 5월 27일, 그러니까 지난주 5월달의 분위기하고는 정말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90도 달라졌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현장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이 지금 작년이나 올 초보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못하시지만 지금 매도인들은 작년이나 올 초 가격보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늦추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매수인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내가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올 하반기까지 기다려보시고 또 내년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까지 또 드릴까 하다가 제가 오늘 이 이야기까지 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저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정말 좋은 가격에 내 집 마련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행복을 주면서 또 행운까지도 주는 그런 감사스마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올해 무조건 사야 된다. 2024년 하반기가 지금 5월 달보다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올해 하반기에 미국 금리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빠르면 지금 9월에 미국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5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매수를 하는 타이밍보다는 차라리 지금 매수하고 지금 이강수 대표님 이야기했던 올 하반기보다는 정말 저는 지금 금리 인하되기 전에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숫자로 맞출 수가 없다. 그리고 매수하고 난 뒤에 분양받고 난 뒤에 제가 지난 15년 동안 200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경험해 본 결과 지금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030년 이후에는 물론 가격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2030년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부동산 공부라든지 인사이트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감사스마일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인사이트가 늘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의 인사이트가 늘어갔다고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바로 하고 또 내가 또 투자를 다음번에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멤버십에 저희 감사스마일 TV 멤버십에 스타벅스 한 잔 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서 저에게 부족했던 뭐 A, B, C 중에 어떤 걸 갖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아예 저에게 대놓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 플롭테크 같은 게 있잖아요.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아실 이런 플롭테크를 확인하면서 지금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가까운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대표님을 찾아가서 직접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꼭 한번 그 지금 현재 그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다들 기억하시죠? 10월부터 12월까지 특례 보금자리로는 6억부터 9억짜리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또 못했고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30 세대 MZ 세대들이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했었고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에 말 그대로 아파트 실매매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3월달도 4천 건이 넘었고요. 4월달도 4천 건이 넘었어요. 5월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천 건이 충분히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경기도도 지금 실제 거래량이 정말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폭락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이강수 폭락론을 갖다 주장했던 이강수 대표님께서도 지금 집값 하락기야말로 내 집 마련할 적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집값 하락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할 때는 내 집 마련을 더더욱 못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경험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초가 정말 바닥이었는데 작년 초에 원흥동 1스위트 6억대 7억대 2차 아이파크 7억대 지축 센텀가든 아니 지축의 센트럴푸르지도 9억대까지 살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9억대 매수하셨던 분 또 뭐 지축 같은 경우 7억대 매수하셨던 분 이런 분들 또 향농 같은 경우도 6억대 7억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가장 바닥에서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이런 바닥에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님 지금 좀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부디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덕동의 실제 이 사례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실제 수색증산타운에도 배액배상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이 팩트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년 부동산 시장과 올 초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